그러다가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무신 정권이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동의합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전도운동 이렇게 일어나는데 당시 이거를 진압했던 세력이 뭐냐면 고려는요 장군이 딱히 없어요. 문인들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김부식도 문관인데 김부식이 군대를 이끌고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무신들도 이렇게 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군사는 우리가 더 잘 알고 병법도 우리가 더 능한데 어째서 우리가 저렇게 글자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보현원에서 이제 그 사단이 터지는 거죠. 당시 대장군의 수염을 이런 거.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떻게 일어나면 무신 정변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당시 대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젊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술을 먹고 당시 왕하고 승려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당시 장수들은 아예 4스타, 3스타가 지금 경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초 쓰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새파랗게 젊디 젊은 놈이 그 대장군 나이 지긋해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수염도 하얀 노파한테 어르신한테 네 수염은 잘 타느냐 하면서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발을 동동 굴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신 관료들이 다 웃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제 나머지 3스타, 2스타 이런 애들이 돌아버린 거죠. 뚜껑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정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거기 있는 문인들을 싹 다 죽이니 이것이 이제 무신정변이다. 1170년. 이거를 무신정변을 기원으로 해갖고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고려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중방이 뭐냐면 당시 고려에서 고려의 무장들이 여기에 모여서 이제 군대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곳이 중방이 되는 거고 이거를 중심으로 갖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무신과는 권력 쟁탈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방이 원래 자기 부하를 죽여서 이렇게 막판에 이제 부하를 죽이면서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거 보고 있던 계급이 좀 더 높았던 정진부가 야 너 왜 부하 죽여 하면서 자기 부하인 의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정중부의 좀 희화 장수쯤이 되는데 경대승이란 자가 장군님은 왜 부하 장수 죽입니까? 하면서 죽입니다. 예. 그리고 경대승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이고 계속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도방이 되는 거고 이 도방을 만들었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두려움 이 스스로한테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도방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천민 출신 의이민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죠. 좀 하위예요. 그러니까 최충원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최충원을 중요하게 볼 건데 이 최충원이라는 애가 너 왜 천민이야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충원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최충원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 이 최충원이 이제 자기 아들 최유한테 이 권력을 넘기기 때문에 최충원이 시험에 잘 나온다더라. 이 사람들을 순서 외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외울 거는 최충원 정도가 될 텐데 저 4명의 인물은 왜 나오냐 하면은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하극상의 시대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이거를 최씨문신 정권이라고 하는데 최충원이 집권한 후에 6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제 정권이 되니까 이것이 최씨문신
최씨 무신직권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인물은 최충원, 최충우인데 먼저 최충원을 보자면 봉사 10조라는 걸 제시하죠. 이게 일종의 개혁안 같은 건데 아니, 자기가 올리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당연히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교정도감인데 당시에 국정을 총괄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교정도감을 설치해 갖고 여기서 이제 국정을 모두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사병집단 일명 뭐 도방이라고 했었죠. 아까 경대성이 만든 이 도방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는요, 아버지보다 더 똑똑합니다. 아니, 이렇게 무신들은 검 쓰는 걸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하려면 똑똑해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거쳤는지 세려면 똑똑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무신들은 너무 무식하지 않느냐? 응? 칼 휘두르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가 이제 말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차별화를 둘 것이다. 문신을 등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방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문인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거고 정방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정방입니다. 정방은 뭐냐면 인사기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개혁처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이것을 자신의 집 안에다 이렇게 정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엄청난 권력을 알 수 있는 거고 또한 여기서 또 개인 사병 집단인 삼별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삼별초가 이제 대몽항쟁으로도 이제 유명한데 더 유명한 거는 이제 삼별초. 이때 최후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신집권기의 시기, 그 혼란했던 시기에 농민과 천민들이 살기가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층민 출신, 이게 왜 일어나면 하층민 출신 최고 권력자가 등장했다. 이거 보니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까 하층민 출신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애들. 그러면서 이제 하층민들도 우리라고 못할 건 뭐 있나 하면서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라는 거 위치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기 전에 어떤 안이 있었느냐. 망이 망소에 난 공주 명학소. 소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좀 가혹했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김삼이와 효심이 난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만적은 제가 알기로는 최충원인가요? 최후의 산업인데, 그렇죠. 개인 산업이죠. 얘가 이제 난을 일으키니 그것이 만적의 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위치,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하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숫자 읽을 수 있죠. 망이 망소에 난 1번, 그리고 김삼희 씨 효심 난 일으켰고 93년 그리고 98년 만적의 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이 여러 개 있지만 여기가 모두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농민봉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아주 넓은 대륙을 차지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 배경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몽골이 이제 강성해지고 했으니까 고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야, 너네 우리랑 사귈래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하고 몽골 간의 사이가 좀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요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공무를 요구하고 다시 국경 근처로 이렇게 이제 거쳐서 이제 몽골로 가려고 하는데 국경 근처에서 이 저고요가 피살을 당합니다. 이걸 구실로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몽골과의 항쟁을 볼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고 이때 논란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로 하인별입니다. 저들은 주력군이 기마병이고 육군이니 바다로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강화도로 전도했고 이제 버려진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살기 위한 궁책을
국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인성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처인성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바로 김윤호 승려인데, 이분이 승려예요. 이분이 승려인데 이분이 활을 쏴서 살리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몽골이 물러나고 이제 김윤호를 아는 승려를 찾아서 이제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활을 쐈느냐 왕이 물어보니까 김윤호가 나는 그때 활을 들고 있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부하들한테 공을 돌리게 됩니다. 뭐 진짜 안 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포상을 주는데 마다한 인물, 좀 본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충주선 전투에서 이제 하층민들, 일반 평민들과 하층민들이 맞서서 몽골에 맞서서 그 최강군이었던,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을 맞서서 싸워냈고, 그리고 승리해낸 전투가 바로 충주성 전투가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과의 항쟁 끝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최씨 정권도 이제 어느 정도 신망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 정부가요,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모든 군대는 해산하라. 모든 군대 해산하고 개경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되니까 이에 이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맞서서 끝까지 싸워내서 몽골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삼별초가 이제 진도를 거쳐서 이제 제주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이제 고려의 배를 타고 온 몽골군한테 이제 진압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인물을 좀 알아두실 만한 분이,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인물이 바로 이제 배중손 장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별초는 아까 최후가 만든 사병 집단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배중손이 이렇게 삼별초를 이끌었었다. 뭐 김통장도 이제 삼별초를 이끄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도와 제주도 거초를 옮기면서 계속 몽골과의 항쟁을 했고 결국 진압을 당했다. 누구에서? 고려 광군과 고려의 배를 타고 온 원나라 군대한테 진압을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문화재 손실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섬으로 도망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 땅 육지 쪽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퍼레이드를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건 다 죽이고요, 탈 수 있는 건 모두 다 태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초조대장경, 거란이 맨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불타버리고, 그리고 황룡산 구축목탑도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황룡산 구축이 남아있으면 아주 멋졌을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웡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지위가 격화가 되는 거죠. 원래 좀 그래도 자주적이었던 고려가 내정 간섭을 받게 되니 당연히 지위가 격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려의 왕이 되려면 일단 고려의 왕자들을 원으로 납치해 갑니다.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 공주하고 이렇게 시집을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해서 왕이 죽으면 이제 원에서 왕을 지정해서 파견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마국, 사위의 나라라고 해갖고 부마국이 되는 거고요. 왕실의 호칭과 관제가 격화된다. 예를 들어서 원래 폐하, 황제 폐하라고는 칭호를 썼다가 이제 주상전하가 되는 거고, 주상 아니고 어쨌든 전하라는 호칭을 쓰고, 그리고 묘호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묘호라고 해갖고 우리가 아는 뭐 세종, 뭐 정조, 영조, 뭐 고종 이렇게 조나 조자가 붙어야 됩니다. 이건 조선시대고, 고려 때도 뭐 광종, 성종, 뭐 태조, 뭐 인종 이런 애들 보면,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조나 종으로 끝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웡의 내정 간섭을 붙자 앞에 충자가 붙고 뒤에 왕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성 6부가요, 이제 일부 사체제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영토도 강탈해가요. 그 동북면 쪽에 이제 쌍성 총관부, 그리고 서북면 쪽에 이제 동명부, 평양 근처,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하면은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뭐합니까? 승마 체험하잖아요. 그 쬐깐한 말들을 많이 키우려고 제주도에 민가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잔디를 심습니다. 이게 몽골 애들의 특징이에요. 몽골 애들이 영국으로 쳐들어갔을 때, 영국이래. 유럽으로 쳐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를 다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부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슨 짓을 하느냐? 잔디를 심어요. 그래서 이제 말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이제 유럽인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했다. 라는 거. 그리고 유럽으로 갈수록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 때문에 목초지 많잖아요. 잔디 엄청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엄청 잘 자랐더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원정. 두 차례가 있었어요.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또 쳐들어가려고 했으나, 이게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폭풍으로 만나요. 폭풍을 만나서 갖고 다 수장을 당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 좌절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신이 지켜줬다. 신의 바람이 우리를 지켜줬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바람을 이제 가미카제라고 하는 거고, 이제 1940년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미국에 맞서면서 자살특공대 이름도 가미카제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아주 자살특공대,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예요. 어쨌든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다더라. 그리고 모두 실패했다더라. 우리가 종합해 볼 거는 여기입니다. 상성 총관부, 동명부, 탐라 총관부라는 거.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서북면 지역으로 이제 서북면? 동북면 지역에 이렇게 쌍성 총관부가 있는 거고,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동명부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탐라 총관부가 있는 겁니다. 원인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가 됩니다. 정동행성이 원래 정동행성 뭡니까? 정벌한다 동쪽, 그리고 행성은 기구, 뭐 정부 기관 이런 뜻인데, 정벌을 실패했으면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는 겁니다. 몽골이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 이제 다루가치들을 보내요. 다루가치가 이제 감찰관 혹은 좀 관료들인데 이런 애들을 보내서 이런 거죠. 고려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루가치가 같이 들어가서 고려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헛기침을 하는 거죠. 불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관료들이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 점점 심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몽골 애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공여가 있었는데, 몽골 여자들 손이 젖을 짜다 보니까 그게 엄청 거칠다고 합니다. 예, 거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아주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몽골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었다. 우리 고려 여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공여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공여의 기준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결혼을 안 한 처자여야 되고, 나이가 많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딸을, 공여로 바치기 싫어서 이제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그러한 조건 제도도 이때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산물, 고래 특산물 하면 일단은 배, 인삼, 그리고 약재, 그리고 매 이런 거 막 징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하죠. 자, 그 영향으로 이제 몽골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몽골풍 하면 이제 뭐 변발, 뭐 옷 이런 거, 그리고 소주 마시게 되고, 우리 원래 탁주 마시는데 탁주 대신에 소주 마시게 되는 거고,
국밥집 가서 이제 국밥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국밥 대신 이제 설렁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응?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친원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친원 세력.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70년 전이 아니죠. 75년 전, 거진 뭐 80년 전에 해도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있었죠. 당시 강력한 사람 그 빌붙어 갖고 지 혼자 살려는 그 우라질 놈들, 그 고려시대 때도 똑같았다. 그 사람들을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고려의 자주성이 많이 손상이 입었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그렇게 있을 때 이제 당시 동아시아 정세로 봤을 때 이제 중국 본토 그쪽에서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먼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있었을 때 이때 한 왕이 집권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민왕이 되는 건데 이제 이 공민왕이 되자마자 공민왕의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고려 왕들과 다르게 충자가 안 붙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자주적이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공민왕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원나라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 원명교체기의 국제정세 그리고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화되자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추진된다 라는 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을 폐지해버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당시 권문세족들이 엄청나게 횡포가 심했고 돈을 빌려주고 엄청나게 융자쳐갖고 이걸 다시 뜯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 천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민의 숫자가 엄청 많아지니까 이 천민을 좀 이제 평민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관청이 이제 변정도감인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민은 세금 안 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도 어려우니까 이 양인들을 더 풀음으로써 이제 권문세족의 권리를 좀 이렇게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양민을 풀어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하니 일석이조죠.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것도 신돈이 거의 진행했다. 공민왕 하면 신돈, 신돈하면 공민왕. 이둘도 성종과 최승로가 같은 아주 전형적인 메이트 우정이다. 수어지교 같은 존재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성균관을 정비하게 됩니다. 라는 거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는 거고 네, 일조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하면 이제 반원자주 정책이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반원자주 정책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 반원자주 정책을 이제 기술을 하죠. 그리고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해놓고 또 반원자주 정책이 나와요. 자,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이, 희선이한테 감히 패드립을 장렬한 그 기철이가 이제 죽어나가고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이가 이렇게 죽게 되고요. 정동행성을 이제 마침내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없애버리고 쌍성총관부도 공격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쌍성총관부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로 복구하고요. 이성육부체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풍을 금지하죠. 제일 먼저 변발을 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권문세족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원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입에 개거품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거 어느 사람이든 똑같죠.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권력까지 있는 권문세족이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죽어나가는 거고 광민왕도 이제 원래 초심을 좀 잃고 조금씩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공민왕도 죽게 되면서 이제 개혁도 실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신진사대부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좀 배척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게 신진사대부들인데 이들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합니다. 무신정권기 때부터요, 과거를 통해서 꾸준하게 정계에 진출했던 세력들이고 특히 공민왕 개혁 정치에 힘입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성리학을 수용했다는 거죠. 이들의 기반 세력은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을 수용해서요, 당시 불교가 엄청나게 폐단이었거든요. 불교 스님들이 노비도 있었고 막 절에서 막 술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입장에서는 참 불교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았을 거고 권문세족의 비리도 비판했다. 훗날에 이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과 연합해서요, 개혁을 추진하여 나갔고 특히 이제 삼봉 전도전 그리고 조준, 권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선 건국을 주도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고려의 정치 그리고 당시 어느 정도 사회 그리고 그들의 고려의 정치 체계 이런 걸 오늘 좀 공부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했던 거 총정리. 앞에 거 안 들어도 여기만 들으면 오늘 수업은 거의 60%는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 엄청 중요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500년 동안 갑니다. 그 500년을 이제 딱 절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신정변.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앞에가 전기가 되는 거고요. 뒤에가 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또 둘로 나누는 게 11세기 거란의 침입입니다. 이 거란의 침입으로 그 전을 이제 또 초기라고 하고요. 그 후를 이제 또 중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초기에는 우리가 왕 3명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알아두시고 초기에 또 지배 권력, 지배층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렇게 통일신라 말 때 등장한 호족이라든지 혹은 이들의 호족은 어떻게 보면은 장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머리가 되어준 육두품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지배층으로 등장했었고 이제 중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호족 육두품들이 문벌 귀족화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 성립을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술 처먹고 이제 대장군의 수염을 불태우고 그에 분노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니 그것이 무신정변이다. 그리고 그 무신정변 이후 13세기 여기가 후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또 반으로 나누는 게 바로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 침입 이전을 무신집권기라고 하고 그 이제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고 이 무신집권기 때는 당연히 지배 권력은 무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최충원, 최우라고 했고요. 몽골의 침입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후에 무신집권 말 몽골의 침입 그리고 이제 13세기가 지나서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지배층은 권문세족이었다. 그리고 공민왕이 이들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중용했던 인물들이 신진사대부였다.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급진 개혁파들이 주도가 돼갖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흐름 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를 마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고려의 문화 그리고 경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그리고 문화 파트를 간략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들어보면 또 들을만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시간 만에 고려를 끝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어쨌든 이 수업 들으시나 정말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